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목표로 달성할 때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대한 보복에 가세하면서 전선이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한 대로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란을 겨냥한 군사 공격을 계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이 작전이 4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상황이 빨라서 4주보다 더 빠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목표 달성, 그 목표의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예, 사주라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달성 기준은 사실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느냐 여부겠죠. 네. 목표를 나눠봐야 되는데 정치적 목표는 이란 정권 교체고 그리고 전략적 기준은 이란에 대한 비핵화 그리고 작전적 목표라고 하면 이란 혁명 수비대의 군사 인프라를 이제 와해시키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미사일, 드론 이런 재고량까지 이제 다 없애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군 산업 기반까지 무력화시키는 거겠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네. 그게 이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 곧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그런 이제 공식이라는 거죠. 다만 베네수엘라 공식이 중간에 가동될 수는 있겠습니다. 즉 최고 지도자의 후임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반미 전선의 강도를 낮추면 네.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 공식이 가동된다고 하면 완벽하게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인식하고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전으로 흐르는 건 트럼프 입장에서도 좀 부담일 텐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핵 위협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좀 정당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국 내 여론이 별로 좀 안 좋죠. 베네수엘라 당시에는 사실 4%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지금 여론을 보면 29% 정도가 이란 공습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여론 약화의 배경 혹은 뭐 이유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명분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작년 6월에 12일 전쟁에서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을 때 이란의 핵 능력이 이제 능력을 상실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지금 핵 문제를 두고 다시 공습을 하느냐.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 그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통제되지 않은 군사력 사용이 너무 심하다. 원래 이제 전쟁을 선포한다든가 무력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헌법상으로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1991년 걸프전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은 이런 전쟁을 하는 게 어떤 공식처럼 점점 돼가는 상황에서 그 임계점이 점점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까지 이제 밀어붙였는데 사실 상원에서 부결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통제되지 않은 군사력 사용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개입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이건 마가 진영 내에서의 우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마가 진영에서 얘기하는 게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해서 이익을 다 놓치고 말았다. 근데 이제 4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메가 진영에서 보기엔 4주는 너무 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울러져서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의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그 새 지도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아직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도 궁금하고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대화로 가는 것은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다만 그 협상장에 같이 앉게 될 상대를 인정하느냐 여부가 협상장에 앉는 것 자체로 결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많이 따져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세 가지 시나리오로 봤을 때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면을 전환한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으니까 새로운 어떤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뭐 공습을 계속 하겠다고는 하지만 공습에서 물밑에서는 협상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태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습을 지속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강대강 구도를 계속하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정치적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고 전략적 목표까지 달성할 때까지 지속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소모전이 지속되는 거예요. 소모전은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군사력이 이제 사실은 거의 와해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어떤 잔당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처럼 게릴라전 혹은 비정규전을 통해서 소모전을 지속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협상장에 앉게 되는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이 첫 번째라고 봐야겠죠. 국면전환. 세 가지 다 결국은 협상장에 앉게 되겠지만 첫 번째 경우가 가장 빠르고 세 번째 경우가 가장 늦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란에서는 지도자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아무래도 하루 이틀 안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라리자니, 알리레자 아라피 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후보군들 가운데서 차기 지도자로 어떤 인물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그거에 앞서서 좀 큰 정치 지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정치 지형이 현재의 최고 지도자 체제를 지속하느냐 혹은 팔레비 왕조로 복원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이란에 완전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거론된 인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존 체제가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면 세 가지가 주요한 요인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과도 체제. 지금 3인으로 구성돼서 최고 지도자 권한 대행 체제가 있잖아요. 그 체제의 지금 상황 관리, 입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정 체제를 가장 잘 이어받아서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느냐. 이게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모즈타바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메네이 차남이고 네. 그다음에 아라피 같은 경우는 성직자나 전문가 회의에서 나름대로 이제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고 라리자니 같은 경우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최측근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 강점이 있고 세 번째 변수는 이란 혁명 수배에 대한 장악력이 누가 있느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 같은 경우가 장악력이 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최고 지도자의 후임을 잇게 될 차기 권력자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대회 노선도 좀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기존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면 즉 지금 신정 체제, 최고 지도자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면 대외 전선의 그 목소리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네. 여기에서 신정 체제에서 바로 지금 반미에서 친미로 돌아선다고 하면 신정 체제를 지지했던 그룹의 지지를 다 잃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전술적으로 지금 전략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술적으로 일부 미국과 대화의 스탠스를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임시 처방 같은 건 할 가능성이 있죠. 네, 이란에서는 핵 협상 과정에서 농축 우라늄 희석이라는 유화책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군사 공격을 받아서 최고 지도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험이 이란의 입장에서 뭐 앞으로도 이 핵을 좀 생존을 위해서 핵 개발을 계속 붙잡고 있게 될 그런 동력이 될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란은 핵무기가 있는 것에 대한 억제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마 깨달았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 핵을 만들고 보유하는 과정에서의 전략과 지략은 좀 더 정교화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상황이 됐을 때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즉 친이란 국가인 이런 국가도 도움을 못 주고 걸프 국가도 사실은 미국의 주권 어떤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스탠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좀 다른 스트레스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대처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숙제도 아마 안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고려한다고 하면 일단은 차후에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할 때 크게 일단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후속 협상의 여지로 남겨두면서 시간을 끌고 비밀리에는 핵 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럼 이번에는 이번 공습 사태가 어디까지 좀 확장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보복에 가세하면서 일단 전선이 좀 확장된 모양새고, 그리고 지금 다른 친이란 무장 세력들도 있잖아요. 뭐 힘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마스, 후티 반군 이렇게 있는데 대리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좀 위협적이라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군사 시나리오 세 가지 중에서 소모전으로 갈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선 확대는 보면 제한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국가 행위자 위주로 해서 이란을 지금 두둔하거나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 그것도 이제 대북격인 최고 지도자가 암살됐기 때문에 보복 항전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하마스 같은 경우는 순위파지만 그래도 이란이 뒤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보답 차원에서 나서주는 거지, 다른 사실은 국가 행위자, 걸프 국가들은 이렇게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그 역량을 어떤 펼쳐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우발적인 충돌이 자칫 확장될 어떤 개연성은 여전히 이제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 게 걸프국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의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에서는 미군 시설만 표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걸프국들은 이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에도 피해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걸프국에서 만약에 맞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더 확산할 가능성이 더 충분히 있는 거죠. 그 경우는 이제 이란에서 사실은 도박 같은 도박을 함으로써 자칫 빠지게 될 큰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란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 읍소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래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동을 좀 줄이고 그 위협을 좀 낮추는데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네.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국을 상대로 미군 기지만 타격하는 게 아니라 시민까지 피해를 주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걸프 협력회의 외교장관이 모여서 지금 이란의 행동을 굉장히 우려를 표시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란을 두둔하는 상황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리스크와 기회 요소가 동시에 있는데 이게 과연 이란 입장에서 리스크 요소가 될지 기회 요소가 될지는 앞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 네, 잠시 언급을 해주신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에너지 안보의 생명선과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또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우리도 어떤 좀 대비책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와 LNG 같은 경우에 대중동 의존도가 높잖아요. 네. 70%, 30%인데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장기화되면 더 심하죠. 그리고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그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사실은 영국과 미국의 그 유조선이 피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영역이 지금 위협에 도전을 받는 해양 영역이 확장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사주까지 간다면 굉장히 그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뭐 대책이라고 하면 단기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원유가 이제 상승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배럴당 70달러인데 지금 8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장기화되면 계속 오르겠죠. 네. 그러면 석유화학 등 관련된 어떤 기업의 산업 단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되고, 우리나라는 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해양 길이 막히면은 수출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총체적으로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유류세를 좀 하락해서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 이런 게 단기적인 방안으로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대중동 에너지 안보 의존도를 좀 낮추고 다변화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네. 또 세상 교통로가 막히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문제인식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해양 안보 관련 범정부 어떤 대책반이 상시
가동되거나 오히려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요. 앞서 마두로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하메네이 사망도 굉장히 좀 남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북한에서는 하메네이 사망 인정 하루도 안 돼서 비난 메시지를 냈고요.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일로 느낄 압박감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란하고 사실은 친분이 굉장히 높은 국가였어요. 핵 개발 과정에서도 서로 도움을 좀 주고받았고, 그리고 하메네이는 이란판 김정은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인데 지금 뭐 사망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없는 거죠. 핵 무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절감했을 테고, 다만 외무성의 담화를 보면 핵 보유라는 어떤 기재뿐만 아니라 대화의 여지도 남겨둔 게 이제 같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 메시지가 미국을 규탄을 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서도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은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북미 대화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준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반미 전선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걸로 봐서는 두 가지 이제 뭐 그 핵 보유국으로서 나가는 여러 기재와 또 두려움 이게 다 같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북미 대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다만 이거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상대로 하려면 네. 강대 강만으로는 안 된다. 여지를 좀 줘야 된다. 제9차 당대회에서 북미 대화의 조건을 하나를 제시했잖아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그러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조건만 고수해서는 자칫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조절을 해서 북미 뭐 친분 외교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셈법이 가동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에 북한이 굴복한 것처럼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게 퇴로를 열어달라는 수준에서의 절충안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복전으로 번지는 이란 공습 사태,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제 정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